빛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간단한 어떤 조명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그 카페 창문처럼 만들어도 되고요. 뭐 수족관처럼 만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뭐 일단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을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물은 어떤 형식으로도 움직여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좌회전으로, 또 시각별로 이렇게 틀리게 움직이고, 그때 빛을 조사하는 거예요. 빛을 조사하되 10가지 색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어프식으로 해서 전기를 강중력으로 주고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되게 환상적인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뭐 소리도 집어넣을 수 있고 샤샤 이런 소리도 창문에다가도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문의 색깔을 이렇게 그 이런 빛을 10가지 색이든 수많은 색, 몇십 가지 색이든 언어프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색을 조합하에 따라 색을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환상적인 창문이나 또는 건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빛을 비춰가지고 건물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광고판으로 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건물에다가 약간 알루미늄 어떤 살짝 알루미늄을 갖다가 도금이라 그러네. 알루미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아, 스크린을 쏘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크린을 쏴가지고 이렇게 광고판으로 만드는 건데, 일반 창문 같은 데도, 카페 창문 같은 데도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크린 쏴가지고 이게 광고를 만들거나, 그렇게 그런 장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입간판 이런 데도 되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존의 어떤 프로젝터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짜리 만드시거나, 프로젝트 하나인데 두 개 화면을 나타내거나 세 개 화면을 나타내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거나, 두 개, 세 개짜리인데 각도를 이렇게 카메라자가 이렇게 모든 카메라 구조 이런 데도 그렇고 여러 개가 카메라 렌즈가 존재할 수 있고 각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현관문 비디오도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을 둬서 스마트폰이나 연동하는 장치에 통화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해서 우체부 같은 거 오시면 이렇게 딱 하도록 방문자를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사람을 다 저장한다, 따로 저장하는 기능, CCTV에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거나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하면 CCTV 자체에다가 이게 전파를 쏘든지, 뭐 적외선 전파든 뭐 초음파든 어떤 전파를 쏴서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거기서 울리거나, 또는 그것이 스마트폰에 연동되거나, 하루 종일 24시간 볼 필요 없이 출입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출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만을 따로 저장하는 따로 저장 기능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저기서입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이런 것이 자동 전체 불을 켜지 않더라도 그래서 필요할 때 또는 자동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싹 쏴가지고 사람이 출입한다. 평상시에는 안 켜도 되고, 출입하면 자동 불이 켜지면서 이것을 찍어주는 거예요. CCTV나 모든 카메라, 또 망원경 구조에서 불빛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대낮에도 마찬가지. 빛을 추가로 보강해서 찍으면 훨씬 선명하거든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야간에도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불빛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분들 부딪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빛을 카메라에 이렇게 후레쉬 기능이 아닌 이렇게 불빛을 멀리 조사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도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항상 하면 이렇게 전전지가 많이, 건전지 방식이나 전기 방식 110이나 220 연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타나거나 특정물 다 비춰서 하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가까운 데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그 금속 부분이, 금속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고 오목한 홈을 파서 반사 복사한다 그랬죠. 스피커하고 확성기 안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반사 복사해가지고 그 음을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 기술을 얘기했고요. 진동판,
평판 진동판이 진동판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하거나 기타나 바이올린 어떤 모든 음악 악기에 오목한 홈을 파거나 볼록한 것을 구조물을 만들어 음을 부딪히게 하는 오목한 홈을 파서 음을 갖다 오목한 홈을 틀리게 몇 개를 만들지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또 구멍 나오는 어떤 그 음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럼 두 개, 세 개. 또 모양을 동그랗게만 만들지 않고 사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그래서 음을 틀리게 나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음악의 모든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과 음악 금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구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악기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구를 넣어서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이게 CCTV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제가 그 캠코더를 갖다가 이 CCTV를 대체할 수 있다. 캠코더에다 적외선 기능을 줘가지고 야간에도 찍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5,000원, 99,000원 하더니 캠코더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이것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캠코더를 CCTV로 만들게 하시면 이 기술과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다.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본다. 뭐 드론이다. 이 드론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뭐 액정 화면이면 다 되겠죠. 스마트폰, 데스크탑, 또 TV 모든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봅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 1cm라 0.1, 0.4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숫자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부모 아이 또는 드론 조종할 때도 서로 간의 위치를 떨어지지 못하게 위치 또 하면은 사이렌 소리 나는데 불빛이 번쩍번쩍한 게 누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드론 잃어버릴 때는 아이 잃어버릴 때 좋죠. 그래서 전환객 같은 데도 좋고 여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택시 회사 같은 데도 서로 간에 로봇 가운데도 얼마나 정도 위치가 떨어진 로봇의 통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닷속 같은데 물고기에 자주 출몰하는 걸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어군 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잠수함 통신, 잠수부도 그렇고요. 잠수함이라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이런 좌표 수저 방식을 자율주행 차량, 비행체도 방산무기도 다 이거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시면 되겠죠. 레이더도 이게 그다음에 전파를 갖다 어느 쪽으로 쏠지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밥은 없죠. 동쪽이 어느 쪽에 정확한 지점을 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을 텐데 또는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에서 전파를 수신할 때도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을 따른다. 드론에 이걸 탑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드론 같은데 이제 이런 망원경이 이렇게 저가의 카메라다 사람 보듯이 망원경 다는 모드, 안 모드 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도 멀리 보고 싶은 대로 거리별로 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가의 카메라라도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가가 싸잖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모든 CCTV와 모든 카메라 구조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망원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이 CCTV는 모든 것은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입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입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크기가 틀리거나 남녀서 틀리거나 사람마다 물류센터다 또 편의점 마트다 물건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체냐 사람이 보듯이 물건을 가로 세로 높이로 또 색깔까지 해서 색깔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색깔이 이 정도 있고 이렇게 있고 사람 옷에도 어느 정도의 색깔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분별해냈거나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만들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 정도는 이 색깔이고 이 정도는 이 색깔이고 이 정도는 이 색깔 그거는 이제 숫자로 변형시켜서 전송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글자도 다 숫자고 사람도 다 숫자 글자도 다 그 색깔이고 사람도 다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색깔 정보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HB로 표시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입체냐 아니냐 움직이는 거지 않느냐 또는 또 어떤 만약에 방산 기술이라고 했을 때 공격 대상이 아니냐를 정해줄 수도 있고 돈복 입은 사람만 공격하는데 특정 지휘관만 특정 차량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고정 타격이냐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타격하는 다섯 차량을
폭파하는 것이냐, 폭탄이 충분하다면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다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 수행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드리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 전투를 제가 가장 적합한 전투 모델을 찾아서 조종사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해준다. 선택하고 나서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거죠. 또는 그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드론에다가 이걸 탑재하거나 비행체에나 탑재하거나 일반 차량도 되겠죠. 로봇기계 같은 데도 사족보행 소총 로봇 그것도 모든 게 앞으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나가지고 수행하게 한다는 거죠. 모듈을 5개, 10가지 만들. 일반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 로봇이나 일반 차량 같은데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배 같은데도 자동 항법 장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데도 원전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데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물줄기를 따라서 드러냈다가 소방이나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2군데만 청소하고 이걸 MBC 뉴스 투데이에서 제 방송의 특성상 그 멋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YTN의 제 기술에서도 화제 나오고 있어요. CCTV를 모든 동영상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드론 같은데도 10,000개 막 100,000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처럼 해서 그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병사들도 이렇게 10,000명, 10,000명 그러면 그 스마트폰 화면이 CCTV가 돼서 이쪽으로 전송이 돼서 전장의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세는 전부 다 이렇게 컴퓨터의 통합인데 CCTV도 그렇다는 거죠. 현재 있는 CCTV는 DVR 방식인데요. 그것을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그거를 오산시 통합센터나 중국이나 어떤 데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중국이나 어디서나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뭐 동영상이 CCTV 동영상이 100개든 200개든 컴퓨터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본다는 그러면 많은 모니터도 필요 없고 모니터 감시원도 필요 없어요.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부분을 공공 CCTV다 또는 건물의 출입이다 그러면 그거를 따로 그 서 프로그램 설정해 놓으면 그 부분이 딱 나오면 경보가 자동 울리고 그것도 자동 24시간 볼 필요 없고 지금 현재는 모든 CCTV가 24시간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일일이 뒤져봐요. 참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사람 어떤 특정 출연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사람이 출연했다 또는 특정 범죄 장면이라고 인식되는 걸 자동으로 경보하거나 그것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로봇 같은데 아니면 이런 호텔 서비스를 5군데 찍어주면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오면 차량도 10군데 찍어주면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진공 청소기 로봇이다 운영 그런 카메라 달아가지고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부딪히면서 가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다 절벽 이런 부분도 그런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쪽 부분 절벽으로 표시하거나 갈 수 없는 것, 갈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이쪽으로 가는 불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를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진공 청소기를 RC카 방식으로 어른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대박 칠 거라고 그랬죠. 큰 히트를 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형 진공 청소기 로봇이 물걸레 청소일 수도 있고 그냥 먼지만 흡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도 보도블록 올라가자 가로수 들이박지 않고 건물 들이박고 지하에게 들어가더라도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입체는 안 부딪혀요. 사람이 되든 건물이 기둥이 되든 그래서 딱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관해서 움직입니다. 호텔 서비스 로봇도 각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고 로봇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러하듯이 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틀립니다.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자율주행 차량 이렇게 어린아이냐 유모차 끊었냐 이런 것을 따라서도 분별하거나 그 사람을 분별해서 전국에 수백만 대 동일하게 있으면 즉각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차량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입체를 따라서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그 사람을 정확히 분별한다는, 각 사람을 각각 기억하거나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각각 기억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고객이 몇 개 주문들었는가를 보고 RFID가 필요 없어요. 저것까지도 잘 자동 처리해 주니까. 그럼 플라이스 기존에 있던 재고에서 이걸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 거죠. 이것을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 가져가면 이것을 통보, 이게 계산을 자동 카드 얼마인 것만 통보를 해줘요, 문자로. 계산 시각 이런 것도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얼마 들었나 그것도 통보해 줍니다. 몇 사람이 드나 들었는가를 일련 번호를 차량이나 사람 이런 것도 일련 번호를 다 달아가지고 한다 그랬죠. CCTV나 드론 같은데 할 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 움직이는 일련 번호를 따라 추적한다고, 물류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은 이것을 SK 플래닛에서 어떤 하청업체인가에서 지하철에 사람들 일련 번호를 달아놓고 이렇게 몇 명 하는 거를 보시더라고요. 뭐 마트에 몇 명 드나들었는지, 식당에 몇 명 드나는지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제 멋대로 하셨다는. 그다음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아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을. 워키토키도 제공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음질이나 화면만 좋으면 되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일반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갖고 이렇게 어떤 햄통신을 흡수를 해가지고 전국 전세계에 서비스하면 이게 괜찮겠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햄통신을 이렇게 쌍방향으로 만들어주고 햄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렇게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100개 지금 어떤 방송국으로 만드는 거. 라디오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도 공중파를 쏠 때 또 100개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송국을 늘려서 파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부에서 허가가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햄통신을 이렇게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홈쇼핑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또 그걸 햄통신이나 이런 워키토키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체 통신도 가능하고 자체 통신으로 그것을 홈쇼핑처럼 이용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처럼 이용해서 앱 방식이든 뭐든 그것을 이동통신에 제공하거나 유선 인터넷에 제공하거나 어떤 회사에서도 프로그램만 제공하면 그걸 팔 수 있게 하는 권리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을 뭐 라디오 방송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망을 이용할 때는 항상 이동통신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인터넷망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동 접속이 되게 하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항상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때 이동통신망이 아니라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이다. 워키토키 대 스마트폰이다. 또는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하고 통신 구조를 갖게 하시면 유무선 통신 관계, 또는 유선 직접 유무선으로 통신하는 구조, 전화를 걸어서 스마트폰에서 TV로 통신하는 구조, 유선 전화망으로 곧바로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인터넷 전화 공짜로 제공하시잖아요. 페이스북. 그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세계 유선 전화에 연결하면 큰 돈이 될 거다. 또 전세계 어떤 데스크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다 쇼핑몰이라든지 거점 택배 같은 뭐다 슈퍼마켓,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앱을 설치하면 추가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하셨다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디어를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공개 기술로 기술을 팔고자 한다고 저는 분명히 묻는 것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고요.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을 만들고 그걸 사고 파는 권리를 줄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상대방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는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인터넷망을 통해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곧바로 접속해서 사용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그렇죠. 인터넷 주소가 되겠죠. 사이트처럼 또 워키토키 되면 데스크탑이 사이트처럼 인터넷 주소망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의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인터넷 주소를 고정 IP 이동화 편인데 고유번호를 아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할 때도 상대방이 쉽게 들통날 수 있는 부분이나 속일 수도 있어요. 이것조차도. 그래서 해킹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송국을 팔 수 있게 해서 또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으므로 거기다 곧바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지금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 동영상도 동영상 못 보내나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기는 기능을 주시면 되겠어요.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데도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현관문 비디오 이렇게 스마트폰 또는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유선전화 인터넷 그다음에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고 데스크탑에다가 남기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재중 동영상, 부재중 사진 기능, 사진 문서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일일이 이렇게 키보드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데스크탑이나 어떤 데서 이렇게 노트북에서 했던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서 곧바로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 문서를 착각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워키토키, 노트북 이런 데 TV 같은 데로 곧바로 또는 유선전화로 곧바로 동영상이나 문서, 이메일 기능을 주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방송국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이런데 네이버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가능해요. 하루 종일 널린 게 유튜브 동영상인데 그럼 동영상 널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루에 시간대를 틀어서 40개 틀어주면 어때요? 시간대를 따라서 자동 방송이 틀어지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 방송 또는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이 자동으로 시간대를 따라서 틀리게 해서 보여주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허가가 필요 없는 방송국 아니냐라는 거죠. 그걸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홈쇼핑도 만들거나 광고를 게재하거나 할 수 있는데 회사 갔다 거든 자동으로 틀어주면 그냥 방송국 계속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들고 직원도 필요도 없고 이걸 스마트폰에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데스크탑에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애플 어떤 데도 이 쿠팡도 그렇고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 삼성도 이게 중국 업체들도 여기서 방송국을 만들어 작업한다의 개념을 주시면 TV에도 할 수 있는데 케이블 TV 같은 데도 그 어떤 CCTV에다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자. 그럼 모니터 감시원도 필요 없고 모니터 하나로 된다. 이거를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왜 내 페이스북에 많이 들어와서 광고를 하셨는데 왜 내 기술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미정사를 담고 있는데 제가 기술을 팔았을 때를 생각하시에 지자체에서도 이거 멋대로 기술을 침범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 민영사, 부담을 공무원 퇴직하셔도 구상권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고를 해도 계속 하시는 뭔 배짱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같은 현재 채널에 몇 개 틀어져 있는다 100개다 그러면 그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그 뭐가 틀어져 있는지 전체 화면에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만들고 케이블 TV다, 유성 TV다, IPTV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는 데스크탑, 또 노트북, 이렇게 태블릿 PC 이런 데다가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유튜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방송국 채널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채널을 실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좀 요금이 많이 들면 그냥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루 어떤 채널에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선택해서 제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을 텐데요.
장비 설치 없이 엄청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저희 독단적인 기술입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블로그 홈페이지를 뭐 무료만 나누고 이렇게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소비자 올려놓은 이렇게 소비자 올려놓은 동영상도 하고 그것을 방송국을 허용해 주는 라디오 방송국이 됐든 뭐 어떤 방송 홈쇼핑 뭐 어떤 광고에 그 수익을 나눕니다.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체적인 슈퍼마켓도 만들고 뭐 택배도 하고 막 이렇게 꽃배달하고 자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수익을 나눈다는 그 방송국을 고유번호를 줘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혈안이 돼서 육성할 텐데요. 이 기술은 저기 있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또 네이버가 됐든 삼성이 애플이 됐든 쿠팡이 됐든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방송국을 만들어서 사고파는 이 권리를 주시면은 뭐 되게 혈안이 돼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같은 데나 구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 400개씩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의 지번을 위치를 이것을 위도 경도를 넘어서서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 숫자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걸 대체를 한다는 거죠. 좌표 숫자 방식으로. 뭐 정확하게 그 특정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땅 한 평까지도 땅 50cm, 10cm까지도 정확히 지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틀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움직이는 모든 차량에다가도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부여해서 고유 번호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가능은 하다. 이것을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등록된 모든 차량을 일련 번호를 타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건물도 그렇고 지번을 전 세계 지번을 그 나라 지번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이버 지도나 또는 구글 지도나 기타 모든 지도 업체에서도 그렇고 로드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동영상 방식은 없다.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살며시 추가해 놓으셨던데 제 기술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그것을 현재 전 세계를 거기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구경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을 뚜렷이 네이버자가 기존에 봤을 때도 동영상을 보는 기능은 없었는데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 기술이 침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실시간 동영상 관광지다 핫플레이스다 그러면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로드뷰로 제공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유지인 곳 마트다, 백화점이다, 또는 어떤 상점이다, 어떤 관광지도 사유지 있잖아요. 허용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거나 입장료 수익도 상당할 텐데 전 세계 버스킹까지 합해가지고 버스킹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가상적이거나 진실에 그것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상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데 핫플레이스 들어가서 쇼핑도 아바타가 되어 쇼핑을 하고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해주고 결제도 대행해주고 SNS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바타가 되어서 거리를 건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그렇죠 교류하고 번역만 된다면 그 전화번호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네네. 거기다 방송국까지 결합을 해서 내 이쪽 방송국에 놀러와 내 라디오 방송국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라디오 방송국이나 방송국이나 이쪽 놀러와 우리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네네.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는 남길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상사회가 아닙니까? 여기다가 전 세계 관광지 돌아다니기만 해도 엄청나게 재밌을 텐데요. 여기다가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 백화점, 마트,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결합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백화점, 마트 들어가서 구매하고 국내에도 배송, 해외 배송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이 있는데 푸드트럭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함부로 남의 기술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화초 같은 거, 화분, 일단 뭐 꽃 같은 거를 유전자 교배할 필요 없이 그냥 잘라서 파는데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칠해서 아트적으로만 만든다면 되게 이것도 끝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꽃, 화초, 나무 다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도 가능하고 살아있는 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도 이게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아트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마사토 같은 거, 마사토라든지 기타 다른 모든 천연 자갈과 천연 자갈이 아닌 것에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걸 염색하는 구조는 없었거든요. 건축물에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멘트 몰탈에다가 시멘트나 모래 이런 걸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마사토나 기타 모든 현무암도 가루로 만들어서 대중소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경량벽돌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뭐그 약간 그렇죠. 벽체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도라루방 같은 것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거나 슈퍼맨 이런 그렇죠. 슈퍼맨 옷을 입혀주거나 스파이더맨 의인화 시켜주거나 표정을 만들어주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팔자. 도라르방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귀엽게 만들어주거나 앙증스럽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금색, 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서 아트적으로만 만들면 현재는 틀린 도라르방이 나올 텐데 현재는 도라르방을 형태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형태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도라르방과도 뭐라 기차 결합시킨다. 그다음에 또 뭐 기차망 만들면 될 텐데요. 도라르방에다가 위에다 나무를 야자수를 만들어서 꽂아둔다든지 도라르방을 가지고 이렇게 기타 토끼를 같이 옆에 호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도라르방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의인화시켜서 뭐 다양한 인형 또 도라르방 인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었는데 도라르방이 꼭 빵꾸 뻥뻥뻥 뚫려 있지 않아도 일반 천연석으로도 도라르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도라르방 인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표정을 넣을 수도 있고 인형을 만들어서 슈퍼맨 도라르방, 교통경찰 도라르방, 그다음 연예인 도라르방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도 이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제기술 방송에서 제발 좀 하지 마. 이거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독창적인 이미지잖아요. 금색, 연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한 해 1,300만 관광객이 보면 하나씩만 사가면 가만 이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나 관광공사에서나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남의 아이를 무단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 좀 합시다. 도라르방 같은 거를 이렇게 귀엽게 인형처럼 재가공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티커로 만들어 놓거나 방송에 활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에 활용하셔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가공을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면 의인화를 넘어서 캐릭터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라르방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도라르방 얼굴만 딱 하고 몸통은 낙타, 몸통은 호랑이, 뭐 호랑이, 토끼 이래도 돼. 이런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천연석, 마사토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석을 자갈 구조로 만들거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면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이 되게 컬러풀해지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염색을 한다의 구조 또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이런 부분들을 세모나게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건축물에 붙여주면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한다. 보도블럭하고도 같이 붙여가지고 보도블럭에다가 나거나 벽체에다 붙이는 용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딱 붙여주면 거기에 딱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까 미술 작품처럼 될 텐데요. 온갖 종류의 모양을 붉은 벽돌로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시면 건축물에 또 붙여서 다양한 모양을 가공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넣어서 다양한 형태의 벽돌과 벽체를 만드시거나 콘크리트 모타르에 넣어서 자갈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시멘트 몰탄에다가 황토벌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황토벌 색깔이 좀 구리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황토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황토 색깔을 일반 황토를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구리죠. 그래서 어째 페인트 칠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있는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황토불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으로 만들어서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건강에 좋은 소재로 벽체를 만들거나 벽돌을 만들 수 있다. 기타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몰탈 기초 타설할 때 폐 콘크리트로 거기를 갖다가 상태 좋은 놈으로 넣어주면 공기도 단축되고 단단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도 같은 거 터지거나 이렇게 보일러선 이렇게 이런 엑셀관 터지면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도로 넣어서 그래서 가능은 하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에 철근 콘크리트 징을 박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방으로 건물을 내진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진 구조를 만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콘크리트 철근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철사나 철망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이렇거나 기타 부식되지 않게 처리를 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시멘트 이런 불이나 철사, 철망 알루미늄 모든 금속 고지에 사랑 없이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칼 제조할 때도 그렇고 합성섬유 실이나 페인트 인쇄 잉크나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거나 그다음에 그림 물감에 저도 100% 넣는데 그림 물감에 아직 색깔이 틀려요.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노루 페인트, KCC, 산마 페인트 어떤 데도 하시지 마십시오. 동안 그림 물감이든 어떤 페인트 내서 하시도록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엔진 오일 위날제 불수 원샷도 하지 마세요. 불수 원샷 이거 넣으시면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오일스텐, 그다음에 어떤 방청제, 도구맥, 기타 등등등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활성섬유 실이나 천구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가스탱크, 그다음 자동차 철판에다가 뭐 항공기 철판, 배철판에다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이 깨끗해요. 참 현대 기아차나 삼 토요타나 볼보, GM, 뭐 포드나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서 이건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페인트 코팅을 여러 겹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목 코팅 여러 개 토리 기타 코팅제가 다르더라 여러 겹 코팅 구조서 바람 미끄러지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같은 구조는 포탄이나 탄환 이런 총알 기타 어떤 어뢰 또는 뭐 어뢰나 이런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코팅 여러 겹 코팅을 주는 구조를 갖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탄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앞에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모든 포탄이나 총알 두레텍이라는 곳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탄 어뢰 다 되고요. 미사일 다 돼. 이런 식으로 뚫고 나면 힘이 세집니다. 앞에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주고 이걸 좀 무겁게 만들어주고 옆에다 홈을 파서 바람이 뒤로 추진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것도 볼록 건축도 양쪽에만 이렇게 약간 두껍게 처리해서 앞으로 추진한 힘이 좀 세지게 만들어줍니다. 두레텍이라는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에도 이런 홈을 파서 이렇게 무게를 양력을 물건을 들어 올려주거나 이렇게 비행체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줄을 파가지고 이렇게 줄을 넣어서 좀 볼록줄을 만들어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양력을 이렇게 뭐 양쪽이 비행기 윙이다 동체에 이렇게 볼록한 줄을 만들어줬던 그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바람이 그걸 타고 바람이 뒤로 추진 구조도 만들어준다.
여기 또 어떤 장약이다. 포탄 가루다. 그럼 대중소로 넣어줘요. 그러면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생긴다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 이것을 가루를 단독이나 어떤 둘, 또는 셋을 섞어서 융합폭탄으로 만든 위력이 셉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굉장히 위력이 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소나 산소 가루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하시거나 이렇게 휘발유 같은 데나 어떤 경유나 등유나 석유 제통에 또는 가스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산소를 조금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소 산소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휘발유나 산소 이것을 내연기관차다, 자동차다 그러면 각각 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휘발유 통, 산소통, 비행체는 이제 비행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요. 산업상에 있어서 이 기술을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섞어주는 구조를 쓰시면 되겠어요.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비행체에는 수소산소일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재 자동차 설계를 완전히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에는 수소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비행체에는 우란 방사능 염료가 또 뭐 없어.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로서 약간 가루를 넣거나 중기 구조로서 현재는 색발전과는 틀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작은 솥 단위로 수천 개를 만들어 그걸 끓여서 하나의 솥으로 하나의 물탱크로 옮겨서 증기 발전을 한다면 거기서 살짝 가열할 수도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크고 작은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전기 발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터빈 팬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팬에도 제가 홈을 팔 수 있다 그랬죠. 터빈 팬에 홈을 파면 굉장히 파워가 좋아진다. 제트 엔진에도 기술 쓸 수 있고 이런 선풍기 같은 데도 홈을 파서 모양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바람이 되게 시원해져요. 또는 이런 것을 하나의 모터축에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 또는 같아도 괜찮지만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틀린 어떤 프로펠러를 달아서 양력을 높이거나 추력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이것도 제 기술이고 사족보형 로봇이다, 드론이다. 그럼 배 같은 데도 항공기 같은 데도 밑바닥에다가 달아서 동체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줘요. 사족보형냉 같은 것은 아예 여기다 쭉 뽑아 올려서 위에까지도 뭐 사족보형 로봇이 위에도 있어서 닭처럼 탁탁탁 튀어나오는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이런 비행체 공기부양정이나 이게 비행체도 이렇게 뭐 위교선 같은 데도 되겠죠. 쭉 뽑아 올렸다가 돌려주고 다시 쭉 내렸다가 공기부양정도 무게를 좀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뭐 드론이나 이런 비행체도 아래 위로 이런 것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런 헬리콥터나 이런 데도 이렇게 홈을 다 파줘요. 그러면 이게 추가로 추력이나 양력이 더 생깁니다. 배 같은 데 프로펠러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배 같은 프로펠러나 항공기 뭐 이런데 또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구조도 쓸 수 있다. 작고 추력과 양력이 세지다. 배에도 쓸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팬이 있고 위에다가 있고 쭉 뽑아올렸다가 다시 집어넣고 움직일 때는 약간 움직일 때는 이렇게 비행체인데 이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 대난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링식으로라도 어떤 모양과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죠. 대로 만들어서 하시면 회전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뭐 배, 항공기, 헬리콥터 뭐 이런 데도 모든 회전축 돌리는데 이 기술 다 씁니다. 변속기다 그러면 밑에 변속기다 그러면 두 개.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놓고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줘요. 밑에도 동일하고요.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 놓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여기다 놓으면 회전 파워가 세지는데요. 원통형으로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헬리콥터나 프로펠러 배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연소실을 제트 엔진 만들 때 자동차도 가능한데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다. 그러면 터보팬 없이 되게 싸게 연소실에 제트가 이렇게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진공청소기 방식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 압이 세진다는 거죠. 그걸 연소실로 집어넣는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또는 거기다 연소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연소실 이렇게 내뿜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연소실에 이렇게 통을 해서 내뿜을 때 여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로 내뿜거나 산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을 섞어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압축 공기를 다시 한번 쏴줘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기의 팽창을 또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트 엔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을 한 개만 쓰인, 두 개만, 세 개 쓰인, 네 개 쓰인, 다섯 개, 여섯 개 쓰인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이즈가 틀린 어쩐 자는 대짜리, 어쩐 자는 소짜리, 어쩐 자는 대짜리, 중짜리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연소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에너지 단위를 틀리게 해서 서로 융합하여서 강한 추력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왼쪽에는 연료를 덮개 놓고 오른쪽에는 많이 줬고 그러면 이렇게 방의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머스크 스펙스X에서의 기술을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뭐 프로펠러 그러면 좌우의 프로펠러 틀린 연료를 줘서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좌우로 조향하는 현대기아차 이걸 못대로 쓰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이라는 거. 독일 어떤 회사도 그렇고 제 방송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보시면은 자동차 연소실도 그렇게 연료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제트 엔진, 그다음에 자동차 연소실도 이렇게 6개다 8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각각 몇 개를 통해서 회전축을 돌릴지 그것이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뭐가 됐든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도 하거나 그럼 배도 그렇게 하죠. 배도 그렇고 그럼 프로펠러도 가능한가? 그럼요. 프로펠러 6개 있다 그러면 하나만 쓰니 2개만 3개만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집안에 선풍기가 있다 모듈식으로 5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튼데 이렇게 2개만 튼지 3개만 4개 5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듈식으로 혹은 거기 히터기다 그러면 히터기는 온풍기다 그러면 하나만 튼데 이제 5개짜리다 하나만 2개만 3개만 튼데 이렇게 틀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3개가 상중하로 있을 수도 있어요. 선풍기다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높이를 따라 높이를 따라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기도 시원하게 동시에 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거 동시에 시원하게 하는 구조를 쓴다. 돈이 많이 드시면 상중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육공기로 올라가서 이게 원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공기를 식혀서 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키다리 선풍기를 만드셔서 위에다가 시원하게 하든지 냉풍기도 가능. 그럼 냉풍기 3개짜리 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다 가고 선풍기도 에어컨도 3개짜리가 모듈식으로 해서 하나 둘 3개로 해서 2개짜리도 모듈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장고도 모듈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장고에다가 제가 비밀번호나 열쇠 방식으로 나만 열어볼 수 있도록 냉장고 남의 음식 테러할까봐 찝찝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전 세계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해가지고 냉장고나 아이스박스 이런 것을 열고 닫고 열쇠 방식 아이스박스도 가능하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보온병이나 텀블러도 가능하겠죠. 테러 못하게. 이렇게 찝찝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시락도 가능합니다. 도시락도 열쇠 방식으로 함부로 못 열게 이렇게 하거나 밥솥 같은 데도 함부로 못 열게 열쇠 방식. 그다음에 비밀번호 방식도 되지만 열쇠 방식이 있지 않았겠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장고나 업소용 냉장고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업소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밖에 놔뒀을 때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하면 TV도 그렇게 열쇠 방식이나 비밀번호 방식 또는 얼굴 인식 방식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현관 디지털 키에다가 이렇게 번호키로 하시잖아요. 그럼 열쇠를 같이 동반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사 나갔을 때 내가 함부로 비밀번호 하도 못 들어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같이 쓰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예. 현관문 어떤 비디오 폰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에다가 뭐 얼굴 인식 방식 또는 음성 인식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잠잘 때 이렇게 누가 벌컥 들어오면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도로시로 탁 잠가 버리는데 어딨냐 이게 보면 이게 안 보이네. 나중에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오도로시로 해서 이게 한 개 이렇게 착각 잠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무방비 있는데 들어오기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방식을 해봐야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단추 누르면 원래 이제 건전지 빼버리는데 다시 설정하기가 귀찮으니까 딱 누르면 번호만 누르면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어떤 화장실로 가서 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 꼭지가 달려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여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할 때 물을 끄고 여기다 찬물 부으면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해서 여기 따라가서 전동 장치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전동 장치가 이것이 이제 가스 방식이 아니고 전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끓인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크면 되죠. 끓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릇 있는데 사용해도 되고 좀 불편한가요? 하여튼 이거 야외에도 이게 쓸 수 있어요. 야외에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야외에 이렇게 잼버리 일어날 때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런 거를 딱 붙여놓으면 물이 탁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압력도 조절할 수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야외 같은데 구조할 때 병원에서 링게르마크 혈액수혈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들어줘. 금속이래 바퀴 달린 놈과 선풍기식으로 중국산 선풍기 밑에 무겁게 해서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바퀴 달린 놈 안 달린 놈 이렇게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텐데 금속 소재와 그렇지 않은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립식 차량에 몇십 개라도 싣고 다닐 수 있겠죠. 싸고 여기다 정 안 되면 무게를 좀 흙이라든지 물, 벽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무게를 해서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싼 놈은 잼버리 같은 거 이렇게 야유했을 때 이런 물통을 이렇게 하나 놔가지고 이렇게 딱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상용 모든 다리를 제가 당구대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공 이렇게 종기를 빼면 강하게 협착가해서 고정시키는 이런 다리인데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당구대 만들 때도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산업상의 다리에서도 가구 다리만 아니라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바닥에 딱 이게 하면 이게 딱 진공 흡착이 되어서 강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번은 뭐 목욕탕 같은 데서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진공 흡착 방식으로 하면 딱 부착하겠네요. 목욕탕에서 뭐 화장실 같은 데나 기타 다른 데다가 딱 해가지고 진공으로 착 뽑아줘요. 전기를. 그러면 착 강하게 진공 상태가 잡아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